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독서 문화에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종이책 수요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또 해마다 독서량은 줄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에서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책 읽는 습관을 늘리고 또 올바른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국내외 다양한 독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 읽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전국에 9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고 삶의 여유를 느끼기 위해 사람들은 도서관을 찾아옵니다. 이부터 도서관은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책 속에 담긴 지혜를 찾아내 향유하는 일. 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지식 그 이상의 탐구를 갈망합니다. 그 도서관에서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 국내 현상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책을 읽는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에 따라 달라진 건 맞지만 반대로 또 많은 이용자들은 그런 도서관에서 책이 있고 책 속에 있는 1차원적인 그런 평면적인 인쇄의 자료가 아니고 그 활자 문화가 살아오듯이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걸 원하거든요. 체험을 원한다거나 직접 만들기 원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도서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서관 달라진 현상이고 도서관에서 지금은 이 시대에 맞도록 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저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도서관에서 단순히 책만 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학과 교양, 예술을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 강자들이 도서관의 한 축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제 공공도서관은 독서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또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책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다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문화 강좌들은 도서관에서 멀어진 발길을 다시 도서관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이 도서관 본연의 업무인 책을 읽고 빌리는 것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책에서 멀어진 손길을 다시 책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문화센터는 일반 가가지고 진짜 그거 딱 하나만 하고 와야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하는 거는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하고 난 후에 다시 가서 책도 다시 이제 읽을 수 있고 하니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책만 보고 이렇게 오는 그런 옛날 도서관의 기능도 있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볼 수도 있게 되고 또 와서 도서관에 뭐가 있나 좀 더 찾아보게도 되고 그래 또 와서 그것만 하고 가진 않지만 보통은 또 오게 되면은 옆에 내가 또 새로 나온 책이 있나 한번 가보기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 어린이 전용 도서가 비치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2007년에 세워진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지역의 동네 도서관치곤 제법 규모가 있다 싶은데요. 처음엔 아파트 상가 지하에 아이들의 공부방 같은 작은 문고로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문고로 첫 문을 열어서인지 느티나무 도서관은 어린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한 공간들이 많은데요. 어린 시절 로망인 구석진 골방부터 계단참, 다락방 같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독서 공간이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규제도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16년째 느티나무 도서관이 내세우고 있는 유일한 규칙이자 운영 방침입니다.
그냥 책들 보면 너무 어렵고 뭐 그 한가한 사람들이나 보는 것 같게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이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그냥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 뒤에 어떤 여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북돋우는, 그래서 내 눈으로 세상을 읽고 내 삶을 읽고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그게 이제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중요한 방식입니다.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삶을 성찰하고 일상을 나누는 공간. 아파트 상가의 작은 문고로 시작할 때부터 느티나무 도서관은 도서관 그 이상의 꿈을 꾸는 공간이길 바랐습니다. 세계적인 이슈, 사회 문제, 현실의 논란거리, 그 수많은 질문에 해답을 품고 있는 것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서를 찾기 위해 사람들은 도서관으로 옵니다. 도서관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담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은 프로그램이란 이름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저런 컬렉션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 대출 반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용자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질문에 청구 서비스 하는 것이 다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도서관의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스스로가 동기유발이 되어서 또는 어떤 문제, 어떤 질문을 떠올려서 그걸로 정보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기회를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책들을 잘 수집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그런 게 이제 도서관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독서 전문가들은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가 도서관은 늘 고민하죠. 이 드넓은 책의 바다에서 해답의 모래알을 찾는 일, 나만의 보물 같은 책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느티나무 도서관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질문, 인생의 물음에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서적들을 장르에 구분 없이 모아두었습니다. 바로 이 시민 컬렉션은 책의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이들에게 전하는 사서들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삶에서 겪는 문제들이 반드시 십진분류대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공지능은 SF가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문학책도 넣고 그림책도 넣고 영화도 넣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니까 과학에 관한 책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게 교육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예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십진분류의 경계를 좀 넘자 해서 컬렉션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직업도 취향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세상을 배워가죠. 오늘 여기 모인 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도서 낭독회 참가자들입니다. 없는 민족들을 죽일 수 있는 병원균 등을 제공할 것이다. 혼자선 읽기 부담스러운 책을 함께 나눠 읽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혼술 혼밥이 유행이라지만 도서관에선 함께 소리내 읽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독이 유행이랍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뭐 언급된 다른 내용들, 뭐 다른 그런 관련된 내용들의 책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또 그런 또 책을 더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출근길에 조금 일찍 나서 여기 와서 30분씩 책을 읽고 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일상의 즐거운 부분이기도 하고, 소리 내어서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진흙 속 조개 껍데기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책 읽기는 어울림 속에서 빛나게 연결어가는 것이라 합니다.
자율과 개방, 누구나 들어와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벽이 없는 도서관. 우르우시 책과 함께 만남과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도서관의 본질을 일깨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문을 열 수도 있고, 자료를 뭐 꼭 분류 이런 거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도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좀 더 사람들하고의 그 소통이 좀 더 친밀한, 좀 더 가까이에서 될 수 있고, 그런 몫에 오히려 조금 더 충실하게 한다면 좀 더 행복하게 운영하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자리 잡은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최고의 우수 도서관으로 꼽힌 이곳 경동초등학교 도서관에선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와서 읽어주는 아침 독서. 아이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책 읽는 재미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책을 들고 와도 참 재밌어하는 것 같고 사소한 내용이라도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책 봐요.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읽어주고 본인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가 엄마니까 엄마 또 친구의 엄마가 와서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무 좀 더 친근감을 가질 것 같고요. 작은 이야기고 짧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성장했을 때 아마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 기억 속에 남아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9학년이 저학년에게 읽어주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어요. 머리야, 이제부터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날 따라와. 친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 챙기며 책을 매개로 피어나는 형제애. 단출한 가정에서 형제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요즘.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독서 습관뿐 아니라 형제애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답니다. 특히 뇌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이 시기에는 보다 체계적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많이 읽기보다 올바르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난 뒤에 교실로 돌아와서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저 뭐 괜찮아요 책 읽었어요 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스티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번호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너도 이 책 읽었어 라고 공유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저만큼 읽었네 하면서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20권의 필독 도서를 읽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쓰는 출석 활동지는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요. 책을 읽고 반납할 때마다 하나씩 쌓이는 스티커. 여기에 한 줄 독후감을 쓰면 또 한 장의 스티커가 붙습니다. 아이들은 스티커 쌓는 재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도서관을 찾아 매일 다른 책을 읽고 또 읽는답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매일 출석해 독서 스티커를 완주한 아이들은 어느새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이 쌓이게 됩니다. 이 애들이 항상 교과에 공부를 할 때도 그와 관련된 지식들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접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이 학교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그 수준하고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도서관은 학업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수업 시간에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 도서관에서 해답을 찾는 건데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문학, 과학, 예술,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읽고 아이들은 자신만의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주제라도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해답은 모두 달라질 겁니다. 교과서에 한정된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으로 폭넓은 지식을 쌓는 습관을 기르게 되죠. 그 학교 도서관이라 함은 먼저 제일 중심이 되는 게 교육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습관을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의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평생 독자를 기르자, 평생 학습자를 기르자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을 기르는 데 무조건 중요하고 교과 수업을 좀 지원하는 그런 도서관이 학교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서점들이 도서관이나 카페처럼 편하게 책을 읽고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자 친화적인 공간이란 점에서 한 발 빨리 진화한 것은 전국의 작은 책방들입니다. 지난 86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30주년이 된 이곳 진주문고는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동네 책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이제 서가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책이 출판사에서 만들어져서 서점에 아주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선별해서 저희 직원들의 구미에 맞게 또 독자들의 요구에 맞게 다시 진열이라는 재가공을 거치죠.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또 2층에 와셔도 보셨겠지만 내 마음의 책방, 그 다음에 단골의 서재, 그 다음에 스텝스 초이스 이런 것들 또 그러다가 그 시적절한 그 불시의 그런 기획들이 있죠. 이런 것. 진주문고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기획 코너는 다른 서점이나 도서관과 차별화된 진열 방식인데요. 내 마음의 책방 코너는 온라인 인기 지수나 출판사의 요구가 아닌 오롯이 독자들의 성향과 선택을 고려해 선별된 추천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년의) 전통답게 오랜 단골들의 취향을 저격한 단골의 서재는 진주문고의 스테디셀러 코너로 통하고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계단 층간 코너엔 자필로 쓴 소개글과 함께 직원들의 취향이 돋보이는 책들로 이목을 끕니다. 온라인이나 대형 서점에선 찾아볼 수 없는 오프라인 책방만의 방식이죠. 직원들이 적절한 책들에 대한 가공을 다시 해서 진열을 하는데 그걸 이제 편집 진열이라고 했고요. 그걸 이제 진주문고만의 특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책을 고르고 그 고른 책을 독자들의 요구에 맞게 재가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마 진주문고만의 특별한 진열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출판사를 차린 동네 책방은 지역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그 진주의 빛이라고 보이죠. 저 코너가 저희들이 만들어낸 책뿐만 아니고 펄북스에서 만들어낸 책뿐만이 아니고 저희처럼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각자의 특색에 맞게 그 지역의 색깔을 내면서 만들어내는 책들만 모아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을 가지고 출판을 재미있게 했고요. 지금까지 1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소비 패턴이 달라진 만큼 서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서점. 특히 동네 책방은 소소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의 역할은 이제 고객이 찾는 책을 전달해 주는 것에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더 붙여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해야만이 그 서점이 지역민들이 애용하고 존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가현 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다케오시. 인구 5만 명이 사는 이 소도시에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유명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노후된 시립도서관을 리뉴얼해 새로이 문을 연 다케오시 도서관.
일본의 최대 도서 유통 전문 기업인 민간 회사가 위탁 운영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공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이용객의 40%가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외지인. 그 덕에 지역 경제도 다시 살아났다는데요. 이 도서관이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他京の図書館を利用する人たちは他京の図書館は自宅で本を読めるのと一緒のように飲み物を飲みながら本をゆっくり読むことができます。そういうことで、他京の図書館を利用する人はこれまでより滞在時間ですね、図書館にいる時間がずいぶん延びまして、ただ単に本を借りて帰るだけじゃなくて、皆さんが滞在型という形の図書館に今変わったところです。 눈에 띄는 외형의 변화는 물론 다케우시 도서관은 기존 공공도서관의 틀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도서관 안에 유명 카페 체인점과 서점이 버젓이 입점해 있고 열람실과 카페의 경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가에서 책을 골라 음료를 마시며 돌아다니거나 음식을 먹으며 책을 보는 것에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커피を飲みたいと思ってここに来た人はついでになんかいい本があるかなと思って本を見るきっかけにもなるし、で本を読みたいと思っている人にとってもコーヒーと一緒にリラックスした時間が過ごせ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し。 빛과 조명으로 밝힌 서가엔 도서관 10진 분류가 아닌 세분화된 22개의 카테고리로 재분류해 놓은 20만 권의 도서가 진열돼 있고요. 이 책들은 365일 언제나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대형 매장을 방불케 하는 DVD 전용 서고엔 누구나 2박 3일간 대여할 수 있는 DVD가 가득하죠. 도서관을 찾는 가족 이용객들을 위해 어린이 전용 공간을 따로 배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여느 공공도서관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 배치들. 다케우시 도서관이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子どもたちがいても天井が高い分音が響いたりしないので少しぐらい騒いでも大丈夫かなっていう雰囲気があります。そして別にお勉強をするお部屋とか静かに本を読みたい人たちのコーナーもあるのでそちらの方に子どもが行かなければ、子どもは自由な感じで本を選んだりできるのがいいかなと思います。 이용자가 없어 폐관 위기에 있던 도서관이 고정관념을 깨고 경계를 없애자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도서관의 혁신적인 변화. 다케우시 도서관은 도서관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他京の図書館は大変おしゃれで、居心地がいいということで本を読まない人も交流の場所あるいは情報収集の場所として、利用をたくさんの人にしてもらってます。そういう形で日頃図書館の方に来ない人もそういう形で来てもらいますので、手近になんていうかな本に触れる機会が増える、そういう意味では読書の習慣に寄与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ただ 일본 도쿄에서도 가장 번화한 신주쿠역. 그 뒤쪽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한 요운지라는 절입니다. 사찰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선 도심 속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절을 찾습니다. 이곳 요운지에서는 매월 1일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여는데요. 맛집 라이브러리, 네, 동네 도서관입니다. 이 작은 책장 하나가 도서관이란 겁니다. 毎月1日にですね、開運祈願祭といって、皆さんの開運厄除け、皆さんがこうハッピーになっていただく
のにその1日に催してます。でその方たちがこちらに来られた時にその町ライブラリーというものを一つ、本をですねたくさん、置いておる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方々が、それを手に取ってそしてまた借りていかれると。そうすると今度はまた返しにこちらに来られるので、そのお寺との縁がですね非常に深ま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ね。必ずその借りていった方、またお返しに来られたり、また本を借りたいなと思ってまたここのお寺に足を運んで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その町ライブラリーの効果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ものが非常にあると思います。 기원제를 위해 절을 찾은 사람들이 직접 책을 기증해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인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동네마다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동네 도서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곳 요운지안에 또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 설치됐습니다. これはね実はアメリカ人のリトルフリーライブラリーと考えた人と私たち町ライブラリーと共同でやってる日本での活動なんですね。でこれはこういう巣箱のような形をしていますが小さいんですが本箱なんですね。ここに持ってきた人の名前があってそれでここにメッセージを最初の人が書いていくとこれ寄贈した人なんですね。で次読んだ人が順番にこのメッセージを返していくと裏側までそれが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形になるわけですね。こういう形で非常にアナログ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人と人と誰でもこの子供から大人までメッセージを残していけるのでこれならいろんな人とつながっていくだろうということで考えた、仕事ではないので町ライブラリーは自分のやれる範囲内からスタートしていく。よく失敗するのはこれだけ本が集まらないと町ライブラリーができないだろうとかですねこういう場所がないとできないだろうとか、何か誰かシステムを誰か作ってくれないとできないだろうとこういうことを考えがちなんですが自分でやりだけやればいいと思うんですね。 현재 일본 전역엔 약 300여 개의 동네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이런 자그마한 동네 도서관들은 책 읽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요. 동네 도서관이 가진 가장 큰 매력입니다. そうですね。都心の中でも比較的このお寺この場所すごく落ち着いた空間でありまして本を読むのにとても適していると思います。町ライブラリーがある場所ではお互いに本を通じてですね気軽に声をかけていけるそういう場所になりつつあると思います。それからそういう場所を運営していくという小さな勇気を持った人たちがですね少しずつその町の中で増えていってるということが一番大事な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시마네현의 작은 어촌 마을 마세시에는 8년 전에 만들어진 동네 도서관이 있습니다. 소타 도쿠이치로 문고 갤러리. 이곳은 가정집을 개조해 집 전체를 도서관으로 꾸민 건데요. 동화책과 그림책을 비롯해 5천여 권의 책들이 집안 곳곳에 진열돼 있습니다. この文庫のですね目的はもともと近所の子どもたちに本を読む環境を与えようとそういう本を読んだり、静かにここでみんなで集まるそういう集まりの場としての図書館が目的だったんです。 소타문고를 만든 사람은 요네다 모토히로 씨. 그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그녀의 할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이 동네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비를 털어 지은 도서관은 얼마 못 가 폐관 위기를 맞게 되고 마을 사랑방이기도 했던 소타문고는 이후 주민들이 나서서 되살렸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복지단체가 소타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さらには松江市の人たちにこのソダ文庫という存在を知っていただくそして図書館をもっと町の図書館じゃなくて個人の図書館だからもっと良くしてあげたいという参加の気持ちが増えております。でさらに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我々の存在が広まりました。日本中に広がっております。そうしますと
日本の住の方と有志の方からも本を送っていただけるわけですね。 응원단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책을 기증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일본 전역에서 책을 보내옵니다. 그중 일부는 도서관에 비치하고 남은 고서들은 기증자의 허락을 받아 다른 도서관에 보내거나 판매를 해 그 수익은 다시 도서관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ここの蔵書は古民家を改築して作ったのでそんなに量が置けないんですよね。でそのために蔵書が増えたら文館の方が今4軒できてますのでそちらの方にも回すような感じで、こちらで今まで皆さんが読まれた本が今度は文館の方に行ってそれでまた文館の方にある本をこちらの方に持ってきてっていうような循環をするような形で皆さんに新しい気持ちで本を読んでもらおうかなって思ってます。 소타문고를 찾는 주민들은 제 집에서 책을 보는 듯한 편안함과 책을 매개로 이웃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동네 도서관이 도서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夏休みになると、小学生とかいますし、あと、ヤンママさんが赤ちゃんを連れて自分は本を読んで子供を寝かせてるとか、あとお母さんが子供たちに読み聞かせをしてるとか、また私たちのような年代の人がお茶を飲みながら本の話をしたり世間話をしたり、憩いの場としての、図書館として位置づけできると思います。はい。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정보 습득이 가능한 요즘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과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진은 똑같은 내용을 디지털 기기로 읽을 때와 종이로 읽을 때 이해 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한 그룹은 종이로 읽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노트북 PDF로 읽게 한 뒤 총 24개의 선다형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추상적인 질문에는 종이로 읽은 사람이 더 많은 정답률을, 구체적인 질문에는 노트북으로 읽은 사람이 더 많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화면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넓은 맥락보다는 정보 그 자체에 집중하게끔 하는 일종의 좁은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로 읽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큰 그림을 보는 쪽의 사고는 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가상의 자동차 모델을 비교 분석한 두 번째 실험에서도 모니터로 본 그룹에 비해 종이로 된 자료를 분석한 그룹이 종합적인 판단은 물론 문제 해결에서도 더 뛰어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싶을 땐 디지털 기기로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사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전자매체의 모니터보다는 종이로 된 글을 보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란 사실을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읽다가 막히게 되면 프린트해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나마 디지털 화면이 주는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시의 지하철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지하철 안은 늘 그렇듯 흔하고 익숙한 풍경. 어디에도 책 읽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장악한 세상. 생활 속 책 읽는 문화가 얼마나 빨리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 읽는 풍경이 펼쳐진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약속된 실험 참가자들이 책 한 권씩을 들고 지하철을 탑니다. 어떠세요? 지하철 안에 가득 펼쳐진 책 읽는 모습이 여러분도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보통 지하철 타면 일단 자거나 아니면 휴대폰만 쳐다보거나 그런 경우인데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고 한 권의 책을 펼쳐보세요. 멋진 세상이 당신 앞에도 펼쳐질 겁니다. 책을 다짝 보고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했어요. 맨날 스마트폰 이런 것만 보다가 그래도 이제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지식을 좀 쌓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책을 보고 이러니까 저도 왠지 책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조금 느린 면이 있고 미디어나 매체들이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다 보니 책을 좀 덜 읽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책은 본인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자기의 좌표를 확실히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책. 그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그랬나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두 권 읽은 사람한테 지배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에서 좋다는 실험 결과 보셨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디지털이 장악하는 미래가 오더라도 종이책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여러분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감성과 지성에 희망의 싹이 싹틀 겁니다. 인문학 특별기획 아날로그의 반격 책 읽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네덜란드와 프랑스, 일본과 베트남, 세계의 독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감정 수업으로 유명한 철학가죠. 강신주 작가의 아주 특별한 인문학 강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눅눅한 사무실 귀퉁이 비좁은 책상이 따분해 멍하니 두 눈만 깜빡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온종일 빈둥대고 싶